지금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그 중괄호 안에다가 함수 상자를 work하고 run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자,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우리 시스템하고 프린틀레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소괄호 그거의 소괄호 안에다가 자, 글자를 넣으면 그 글자가 그대로 자, 콘솔 창에 출력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클립스 같으면 이제 콘솔 창이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으면 로그캣이라고 하는 게 콘솔 창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데 자, 글자와 다른 글자를 같이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 상자의 위쪽으로 전달받은 지금 스피드라고 하는 전달받은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합쳐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플러스 기호도 들어가고 이 글자를 위해서 큰 따옴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복잡해 보인다. 다만 지금 시스템하고 프린터의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구분을 하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글자를 넣을 때 큰 따옴표. 그죠? 그다음에 우리 글자를 넣을 때 그 변수 상자의 크기 즉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자, 스트링이었죠. S 대문자고. 그러면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new라고 하는 걸 붙이죠. 이퀄의 오른쪽이죠. 자, new라고 하는 걸 붙이고 스트링 소괄호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도 된다. 글자 큰 따옴표 넣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좀 특수해요. 그래가지고 자, new라고 하는 거를 붙이면 요거에 객체가 만들어진다. 객체? 우리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붕어빵을 객체라고 한다. 붕어빵 틀을 클래스라고 한다. 그래서 스트링이 뭐냐? 이 문자열이라고 부르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실제로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얘가 붕어빵 틀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것처럼. 그래서 이 붕어빵 틀, 스트링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에서부터 실제 붕어빵을 만들어낼 때는 new 연산자를 쓴다. 자, 붕어빵 틀에 이름이 있고 그 앞에 new를 붙이고 그 뒤에 소괄호를 붙여서 뭔가를 전달해 준다.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이 string이라고 하는 자, 글자로 뭔가 변수 상자를 만들 때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 상자를 만들 때 위에 거나 아래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스트링이 만들어져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지금 만든 게 뭐냐? 자, 붕어빵 틀을 하나 만든 거예요. 붕어빵 틀. 근데 이게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거죠. 붕어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붕어를 한 마리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쓴 거죠.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의 이름이 있으면 new를 붙이고 뒤에 소괄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붕어 한 마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사람이죠. 사람 한 마리가 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찰흙으로 빚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재료를 넣고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왼쪽으로 그게 떨어진다고 보고 이퀄을 했으니까 이 값을 왼쪽에 넣는다. 그러면 변수 상자도 뭐예요? 변수 상자도 펄슨이라고 하는 크기의 붕어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붕어빵, 붕어빵. 헷갈리네요. 붕어빵이에요, 붕어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찍어낼 수 있는 틀에서 사람을 하나 찍어냈다라고 하면 그걸 넣을 수 있는 틀의 크기도 뭐예요? 사람 모양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펄슨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면서 그 크기를 펄슨, p 대문자 펄슨으로 하게 되면 이 변수 상자에다가 붕어빵 틀에서 찍어낸 거를 넣을 수 있다. 개념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퀄이 할당 연산자니까 여기에 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죠. 실제로는 이제 가리키는 건데 자, 그리고 이렇게 변수 상자 이름이 만약에 잭이다 또는 아까처럼 펄슨이다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실제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붕어빵이잖아요. 사람 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람이죠. 사람 객체죠. 그러면 그 사람 객체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거를 자,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 상자를 실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뒤에다가 점을 붙이고 함수 상자의 이름, 그 다음에 소괄을 붙이면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함수 상자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걸어간다라고 하는 함수상자를 실행하면 이 사람이 걸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걸어가 주세요. 잭점 walk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new person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거를 person이라고 하는 크기의 변수상자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러면 person 뒤에 점을 붙이고 함수상자 이름으로 자, 명령을 보낼 수 있다. 그걸 호출이라고 한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뭔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명령을 보내는 거다. 자, 호출이라고 하는 거다. 그죠? 잘 이해가 됐으면 자, 코드를 조금 더 만들어 가보도록 합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이 붕어빵 틀을 지금 하나 만든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붕어빵을 하나 만들어내겠다. 그 실행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동작은 어디서 하면 돼요? 얘는 지금 틀만 정의한 거예요. person은. 그러면 우리가 이 앱을 실행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자, 이클립스에서 만든 거는 main이라고 하는 게 시작점이라고 보고 자, 이 앱에서는 앱의 화면, 첫 번째 화면에서는 onCreate가 일단 시작점이라고 본다. 그럼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서 뭔가 코드를 넣어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안쪽에다가 코드를 넣어보자. 자, 먼저 person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을 만들었으니까 person하고 소괄호 세미콜론 그 다음에 앞에 뭘 붙인다? new를 붙여준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에서 어떻게 돼요? 붕어빵이 한 마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equal을 앞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만들어진 게 자, 여기 new라고 new person에서 만들어진 게 왼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equal이 있으니까 그 실제 붕어빵은 뭐예요? 실제 사람 객체를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넣어준다.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person 피소문자 person으로 해서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고 또는 person 1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0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person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변수 상자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p 대문자 person이 된다. 왜? 이 변수 상자 안에 여기서 만든 붕어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크기가 뭐가 되냐?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그래서 그 크기를 person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 함수상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그 함수상자를 실행할 수 있다. 어떻게?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변수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붕어빵, 즉 사람을 가리키면서 점 자, work라고 하면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 함수 실행이니까 뭐예요? 소괄호를 붙이죠. 세미콜론. 그 거기에 함수상자의 위쪽에 구멍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숫자가 전달되죠. 10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스피드 땡땡이라고 자동으로 붙는 거는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고 자, 여기 앱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에뮬레이터는 제가 미리 띄워놨고요. 그러면 이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겠네요. 아래쪽에 요 진행되는 요게 다 끝날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되겠네요. 자, 진행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면 코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 상자나 뭐 이런 거 이해할 때처럼 똑같이 얘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돼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에서 실제 붕어빵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함수 상자를 실행하는 거다. 그죠? 여기 있는 회색 글자는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다.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로그캣이라고 하는 창을 여기 창을 띄워주고요. 여기 보면 에뮬레이터가 하나 실행되어 있으니까 이 에뮬레이터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앱은 패키지 이름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org.textown.myclass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메시지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person.work라고 했죠? 자, 그러면 person.work라고 했으니까 아까 work 할 때 어떻게 돼요?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이 됐었잖아요. 자, 글자가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가서 자, 메시지가 뭐 워낙 많이 출력이 돼가지고 여기서 구분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 있네요. 사람이
10km 속도로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요거를 출력한 거는 어떻게 돼요? org.taketown.myclass라고 하는 요 패키지로 구분되는 앱에서 출력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시스템 아웃으로 출력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10km 속도로 걸어갑니다. 이거는 자, 우리 여기 보면 메인 액티비티 안에 onCreate 안에서는 요거를 한 거고요. 자, 함수 상자를 실행한 거죠. 이 함수 상자 안쪽으로 가보면 자,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 로그캣이라고 하는 요 콘솔 창에 요게 보인 거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클래스라고 하는 붕어빵 틀을 만들고 거기서 실제 붕어빵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붕어빵 틀 안에 정의했던 함수 상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만들어낸 붕어빵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에서 그걸 정의해놨으니까 실제 붕어빵을 만들 때 그 안에 함수 상자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그 함수 상자를 실행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어서 그 우리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낸 그 과정, 그 다음에 붕어빵 틀에다가 뭔가를 또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기까지 반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